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줄여내기는 했습니다만 올라주면서 마음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락했던 것 이틀 전만 생각하면 사실 이 오른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오늘 장도 쭉 한번 둘러보시고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던 니케이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은행에서 뉴스를 내놨습니다. 전일 일본은행, 일본재무성에서도 너무 깜짝 놀라면서 3자 회담을 하겠다라고 나서 장중에 뉴스를 내놨는데요. 일본은행에서 금융시장 환경이 불안정하면 금리 인상 자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일본 시장 장중에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시장도 이틀 연속 좀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장중에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좀 하락세가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10년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3.899 기록하면서 소폭이지만 올라주고 있고요. 2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물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들 지켜보는 지표시죠. 현재 3.989 나타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선물시장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100 같은 경우 0.7%대 강세 보이고 있고 다우존스도 0.4%대 올라주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빨간불, 그러니까 상승이 조금은 눈에 띄는 하루이기는 합니다만 아쉽습니다.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양대 지수가 모두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1.8% 2,568선, 코스닥이 2% 748선에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캔들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걸까 살펴보면 캔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 올라주기는 했는데 사실 이 상승폭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장중에 상승폭을 줄여낸 것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올랐지만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입니다만 196억 원 매도했고요. 오늘 거래대금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500억 원대 매도를 했고 선물 시장 막판에 좀 외국인이 뒤집었네요. 2,900억 원대 매도를 보이면서 상승의 동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수급시장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달려가나 싶은 뉴스였는데요. HBM 관련된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에서 뉴스 나왔습니다. HBM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전해졌는데 삼성전자에서 바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IR 때 얘기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아직 통과가 아니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만 그래도 관련된 종목들이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워트가 16%, YC, KC텍, 제우스 같은 종목들 일제히 8%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IT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그래도 빨간불 좀 기분 좋게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좀 볼까요? 미국에서 나온 뉴스였습니다. 기상이변에 대응해서 현지 전력망에 2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2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더 응축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전력설비 또 전선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 그려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30만 5,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SM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줄어든 실적을 발표했는데 8% 올랐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가량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6,400억 원대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매출액이 잘 나오면서 또 움직였고요. 또 BTS와 관련된 뉴스도 나왔습니다. 진의 솔로 앨범과 세븐틴의 월드 투어로 3분기는 실적이 좋을 거야 라고 IR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브도 함께 올라줬고 JYP, YG까지 함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저희 마감딜에서 엔터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파마리서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300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컨센이 280억 원대였대요. 컨센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파마리서치가 14%대 급등 보여줬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1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휴젤 2분기 영업이익이 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고요.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급락하고 나서 반등을 주고 나서도 또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라든지 다른 섹터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특히나 오늘 게임주들도 좀 움직였는데요. 저희가 내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다영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딜 키워드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는 성장 의심받는 엔터주 다시 하이 찍고 V자 반등할까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더드림 에센시의 우혜진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 얘기 조금 하고 엔터주 이야기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 시장이기는 한데 저는 너무 아쉽거든요. 네. 뭐 시원하게 오르는 상황도 아니고 더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다수일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폭락이 계속 이어지고 나서 반등을 했지만 속 시원한 반등이 아니고 그 하락분을 다시 그 만회를 하려면 네, 20%, 뭐 코스닥이 20% 상승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분들의 뭐 기대감이 그만큼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뭐 계속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내일이면 또 옵션 만기일. 뭐 사실 옵션 만기일은 뭐 3달에 한 번씩 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이슈가 있었을 때는 더군다나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일의 그런 흐름들도 지켜봐야겠고 또 금요일은 우리가 일성 그 장세라고 좀 이야기를 네. 하죠. 이런 분위기에서 주말에 또 미국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이 시장에 대한 부분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네.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좀 손가락이 급하신 분들은 조금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좀 관망하는 부분들 이렇게 사실 급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언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좀 지혜롭게 좀 현명하게 투자를 위해서는 조금 더 관망세로 시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날은 사실 주식시장 덥고 리포트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하면서 다음 장을 이제 대기를 하고 이제 좀 전망을 보시는 장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 엔터주가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52주 신저가 행진을 막 보이다가 이제는 하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냐라면서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앵커님도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여기에 점점점을 붙일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엔터 하면은 뭐 K 열풍에 어떻게 보면 지금 불어오는 K 열풍, 우리 K-팝 그 아티스트들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때문에 이 아티스트에 대한 그 컨텐츠에서 여러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됐지만 사실은 뭐 중국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들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엔터주는 우리의 기대만큼 뭐 기대만큼도 아니고 기대에 아예 못 미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모든 종목들이 다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도 이제는 모든 이제 엔터주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몰려 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공연도 있고 신인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상반기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지만 하반기에 기대보자 했지만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어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몸을 이게 조금 흐름들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쵸, 움직임이.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고 움직임이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방으로 계속 갔는데 그저께 폭락 사태 같이 정말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도 우리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오늘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매출액은 사실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감소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뭐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뭐 신인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나 어떤 요즘에 굿즈가 굉장히 또 그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수익으로 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반기에 들어섰고 그런 흐름들 아직까지 상방으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이 이 실적 기대감 때문에 반짝한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하반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인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사실은 많이 떨어졌을 때 그 JYP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지금 계속 살 거다. 하지만 개인들은 계속 샀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바닥이다 하고 계속 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개인들은 계속 샀지만 외국인들이 다 팔아치우면서 우리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꼬임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엔터주가 지금 위치에 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내려갈 데가 없다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야 할까요?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 좀 네.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네. 걱정이 되는 게 하이브의 미니진 이슈가 있고 네. SM 카카오 법률 이슈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까지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아무리 뭐 누가 컴백을 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반짝 상승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실적 아무래도 지금이 실적 그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더 있지 않았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시장에 어떠한 그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없죠. 네, 계속 없었지만 폭락장 이후에 그 폭락이 왔을 때는 코로나 그가 재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뭐 이번에는 뭐 대왕고래나 뭐 다른 그 주도하는 섹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기대어서 엔터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상승이 드러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엔터 하면은 소속 아티스트나 그런 대표나 그 대표 주자 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뭐 블랙핑크 이슈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는 그쵸. 뭐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네. 그리고 사실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네. 그 BTS 슈가 이슈가 좀 터졌어요. 네. 네. 사실 개인 아티스트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엔터주의 움직임이 지금 뭐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의 또 주가의 흐름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오늘 엔터주 오른 부분들은 그래도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좀 그나마 하락세로 갔지만 덜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SM이든 뭐 하이브든 JYP든 이제 신저가 행진을 하면서 개인들이 네. 샀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반짝 상승이 나왔으면 지금부터는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했다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 보유자 영역에서 네. 보면은 우선은 조금 빠졌을 때도 많은 그 주가가 내려가면은 많은 분들이 좀 추가 매수를 하잖아요. 네. 아무 때나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관망을 하자. 우선은 시장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고 엔터주에 있어서도 좀 관망을 하면서 네. 좀 상승 흐름으로 아예 전환이 됐을 때 지금은 지금 사실 팔면 안 돼요? 방역이 네?
매도하는 전략은요? 매도하는 전략. 만약에 그 손절을 할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손절을 할 부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이익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너무 신저가기 때문에 너무 저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래도 매출액은 좀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을 했던 높아졌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 네. 손실보다는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보유자 영역분들 빠졌다고 계속 좀 추매를 하시는 것보다 이번 주에는 좀 눈으로 관망을 하시고 네.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혔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지금 뭐 우리가 엔터 4대장이라고 하죠. 네. SM, 뭐 하이브, JYP, YG 네 종목에 대한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셨을 네. 텐데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갈지 아니면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지 이것도 약간 궁금해요. 우선은 S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SM과 하이브가 SM이 원래는 거의 대장이었는데 이제 하이브가 네. 대장격으로 좀 올라섰잖아요. 네네. 우선은 그나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니진 이슈도 있고 네. 또 BTS의 그 이슈가 오늘 슈가 그 멤버 이슈가 네. 어떻게 내일 시장에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사실 있습니다. 다 잠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BTS의 그 부분들 또 전역을 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합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BTS의 이슈와 함께 좀 하이브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승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좀 그래도 뭐 20만 원 부근까지는 빠르게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SM 같은 경우는 SM이 특히나 중국에서 가장 잘 그 반응을 하는 아티스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에스파라든지 NCT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또 SM 같은 경우는 오늘 보이그룹도 이번 달에 또 신인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 외국인과 같이 나왔는데 그런 신인 그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신인 그룹 세 팀을 또 데뷔를 시키겠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SM도 다시 한번 좀 하이브와 같이 상승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네. 하지만 Y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동안 사실 YG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이슈들이 계속됐어요. 이번에 뭐 실적도 너무 역대급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YG는 조금 다른 종목 그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는 입장이고 네. JY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JYP 박진영 그 JYP가 나는 뭐 주식을 바로 사겠다 이렇게 강한 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기 근데 때문에 강한 자신감인 게 저는 주가가 네. 너무 빠져서 자기라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제 본인이 그거 하려고 네. 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고 근데 JYP는 지금 다른 엔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지금 내놓을 게 지금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4대장 중에 본다면 하이브와 SM을 그래도 좀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하이브와 관련해서 오늘 BTS 멤버의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장중에 나온 뉴스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 실적을 믿고 또 BTS가 어쨌든 컴백을 한다라는 네. 그 기대감에 하이브가 오늘 종가 5%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JYP 같은 경우도 현재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타사에 비해서 쉽게 말해 캐시카우인 그런 네. 아티스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참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계속해서 뭐 좋은 이슈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게 지금의 엔터주입니다. 그럼 하반기까지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길게 볼 때 어떤 이슈들을 챙겨야 하는지 어떤 아티스트의 컴백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지금 뭐 SM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에스파나 NCT 그다음에 뭐 보이그룹 신인 보이그룹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또 새로 데뷔하게 되는 그런 신인 그룹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사실 엔터주가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엔터주를 볼 때 우리가 좀 기업적인, 밸류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엔터는 지금 제가 그 기업을 볼 때 좀 보는 관점이 부채 비율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유보율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지금 엔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SM이나 뭐 하이브 아까 말씀드렸듯이 YG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핑크에밖에 좀 기댈 데가 없고 JYP는 이 나머지 세 엔터에 비해서 조금 아직은 그렇게 드러낼 법한 부분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종목들이 다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좀 탄탄하게 바로 무너지지 않는 부분들. 사실 뭐 SM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뭐 주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뭐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주도주가 없는 그 섹터 안에서 엔터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엔터주 전체적으로 올라갔지만 엔터주를 내가 사야 된다면 바라봐야 될 그런 관점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그래도 밸류 쪽에 있어서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단기적으로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난 뭐 며칠만 가지고 있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내가 대응만 할 수 있으면 지금 떠오르는 테마도 계속 매매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은 적지만 중장기적으로 내가 하반기까지 또 우리 K-팝 스타들을 난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기업적으로 탄탄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PER, 그러니까 차트적인 면에서 더 빠질 자리가 아니긴 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반기에 제가 또 궁금한 게 BTS랑 블랙핑크가 컴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엔터계를 흔드는 두 팀인데 만약에 컴백 일자가 딱 정해진다 네.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컴백 일자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대략 알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컴백 일자가 나는 엔터의 그런 주가의 흐름들 견딜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컴백 일자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좀 전에 이쯤이다라고 했을 때 먼저 좀 매수를 해 놓으시면 컴백 일자가 정해졌을 때 그래도 주가의 움직임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흐름이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흐름이 올라갈다 끊길지는 사실 그때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딱 어느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좀 미리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해서 좀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은 점이라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긴 네네.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엔터주 내에서도 그래도 탑픽으로도 괜찮다.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계신 건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네. 엔터주 중에서 어떤 걸 꼽겠냐 하시면 저는 SM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SM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중국에 좀 강한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팬덤층이 좀 넓은 부분을 SM에서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블랙핑크나 뭐 BTS 여러 가수 그 아티스트들이 지금 좀 불안불안한 상태, 여전히 기대감만 가지고 있지만 NCT나 뭐 에스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매력적인 그 재료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 이제 좀 바닥을 찍었고 또 밸류적으로도 좀 매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SM 좀 탄탄한 기업으로 내가 좀 그래도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엔터주 안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SM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엔터에서 그 신인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기대를 할 만하거든요. 기대를 할 만하기 때문에 SM에서 이번에는 어떤 신인 그룹들을 선보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외 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좀 초점을 맞춰서 SM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월드 투어다 뭐다 굉장히 아티스트들마다 그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출도 우리가 좀 실적에 반영이 되어서 또 3분기까지 또 하반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오늘 SM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뭐 7만 9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래도 8만 원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8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만 5천 원 부근. 사실 오늘 거의 시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6만 5천 원 부분 좀 타이트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의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M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도 에스파노레 사실 들으면서 출근했거든요. 실적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더드립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락 종목 함께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양지수 역시나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750선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장 막판에 75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양지수 상승하는 와중에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재룡산업 올라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상 이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전력망 이 산업에 22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뉴스 오늘 나오면서 전선주들 영향 받아갔는데요. 재룡산업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9%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위는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겠습니다. 화성밸브 올라왔습니다. 오늘 동해가스전 테마 부각이 됐는데요. 이 선국 석유공사 측에서 물리검증 용역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아갔습니다. 이 물리검증이라는 게 본격적인 탐사 시추 전에 이 자원 부존량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화성밸브 가장 강한 매수세 들어왔고요. 16%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워트 올라왔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오보들 전해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불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 측에서 앞서 오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통과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퀄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급 빠지지 않고 반도체 강세 이어갔던 모습인데요. 워트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17%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KCTC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바구니 일정으로 좀 정리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쿠팡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 기준 매출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전해졌고요.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면은 이익 수익성 자체는 좀 악화가 됐지만 그래도 매출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국내장에서는 KCTC가 관련주로 묶이면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21%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진 매트릭스 올라왔는데요.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체외 진단 기업인 엘리텍 그룹과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 계속 유지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5위는 코스맥스 올라왔습니다. 전일장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쇼크 기록을 하면서 오늘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던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ODM 업체인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영향을 좀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동반 약세 흐름 보였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5%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흥하해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 중동 리스크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해운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이 흥하해운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었습니다. 오늘도 일부 종목들 계속해서 시세를 냈었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매도세 나왔던 모습이고요. 5%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LNF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 실적 발표를 하면 이 전기차 캐즘 영향들을 좀 받아가면서 굉장히 부진한 실적들을 보여줬는데요. LNF 역시나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급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영업이익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660억 원 손실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842억 원 영업 손실 기록하면서 급락을 이어갔고요. 또 증권사들 3분기도 계속 실적 부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던 모습 확인됐었습니다. 오늘 영향 받아가면서 7% 넘게 밀렸습니다. 2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심텍 확인되는데요.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매출 증가했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는데 다만 시장 추정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오늘 영향 받아갔고요. 8%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오늘 정말 그야말로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건데요. 증권사들도 일제히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북미 진출, 또 이 부분에 대한 매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중국 시장 의존도 줄여가고 있고 수출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좀 기대감도 반영이 됐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가 밀리면서 24%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급등락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도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하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바이오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수혜를 받는 것, 대표적인 성장주인 바이오겠죠. 관련한 리포트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BK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또 성공 방정식이 생겨났다라는 내용을 밝히게 됐는데요. 일단 글로벌 금리가 내려가고 G2 분쟁이 붙게 된다면 국내 바이오주들, 국내 바이오 산업에는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도 국내 바이오 중에서도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아마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 정도 얘기했습니다. ST팜, 바이오다인, 퀀타매트릭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마이크로디지털 5종목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퀀타매트릭스 아마 요즘에 급등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동 개발한 검사 솔루션이 네이처에 게재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국내외 폐혈증 환자들의 생존율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블로잉 기술을 이용해서 액상 세포 검사 장비와 키트를 글로벌 1위 체해 진단 기업인 로슈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퀀타매트릭스 같은 경우 지금 수익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에 350%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도 3개월 38%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 바이오주가 이렇게 훈풍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권사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바이오의 향방을 3가지 키워드를 봐야 한다라면서 첫 번째로는 금리를 역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사실 대표적인 성장주인 바이오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가 되겠죠. 하지만 8월, 9월 또 10월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함께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의 신약 개발 성과를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이 2015년에 있었죠. 이 이후에 제대로 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로 인한 기술 이전, 해외 매출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죠.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
가 8월 내에 FDA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된다면 전반적인 바이오의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뉴스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형주를 봐야 한다라면서 세 번째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오늘 셀트리온도 뭐 영업이익은 아쉬웠습니다만 매출액이 잘 나오면서 주가도 역시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의 영업이익 비중을 정리한 표인데요. 전체 바이오의 영업이익 중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대형주를 더 볼 수 있겠다라는 키워드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조금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150 헬스케어의 비중이 현재 지금 거의 최고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17.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나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된다라는 뉴스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걸 보고 있었을까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라는 전략을 내놨는데요. 단기로는 낙폭과대와 모멘텀이 있는 유한양행과 리가켄바이오를 이야기했고요. 장기로는 섹터 내 대형주, 그 안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을 봐야 한다라면서 셀트리온과 HK 이노엔 두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략도 잘 짜보시고 종목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바이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외 거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외 거래에 1위 거래대금 1위에 바이넥스 올라와 있고요. 3위에 삼양식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양식품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K 푸드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 불닭볶음면으로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데 네. 지금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 네덜란드에 법인을 만든다라는 뉴스와 함께 지금 시간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거래량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뭐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래도 일단 거래 대금이 한 18억 정도 3위에 이제 순위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뭐 불닭볶음면으로 삼양식품 정말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목표 주가 뭐 70만 원 이상으로 이제 보는 기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 네덜란드에 유럽 법인을 이제 이번에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용을 이제 찬찬히 뜯어보면 네. 유럽에서의 매출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얻으면서 상승을 하더니 네. 지난 분기 그러니까 2024년도 1분기에 19%의 점유율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이 성장한다라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유럽에다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성장세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네. 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 내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닭볶음면 저 사실 매운 거 되게 못 먹는데 그래도 한 번씩 찾게 되는 라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유럽에도 법인을 내게 된 게 바로 삼양식품의 이제 법인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래량 보니까 또 빅텍, 휴니드 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왜 이렇게 시간외에서 많이 움직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가벼운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장 끝날 때쯤 되면 좀 고개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네. 그런 방산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또 주말간 이제 뭐 어제 그제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기사들을 쭉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보게 된다라면 네. 12일 날에 이스라엘의 어떤 연휴가 있나 봐요. 그때 공격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12일까지 어떤 일정이 좀 잡혀 있고 그 사이에 뭔가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나쁜 기대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방산주들 주가를 좀 부양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테마주들이 되겠죠. 네. 거기에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시세 탄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왜 시간외에서 요즘 방산주가 이렇게 움직였나 하고 좀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거래대금 1위 보니까 지금 바이넥스가 올라와 있어요. 네. 거래량도 뭐 적지 않은 것 같네요. 바이넥스가 현재 7%대 상승 보이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고 계시죠? 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명확하게 다들 알고 계실 네. 거예요. CMO 시장에서의 어떤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에서의 어떤 수혜를 입을 거다. 그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향후 이제 8공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네. 바이넥스 역시 이제 CMO 시장 예전에 이제 코로나를 이제 백신 우리 막 생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이런 CMO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러시아 쪽이랑 이렇게 막 엮이고 하면서 또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 스푸트니크 관련주. 맞습니다. 그때 이제 움직였던 또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러한 생산 시설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할 경우에는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그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주로 네.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바이넥스라든지 요 CMO 관련된 종목들은 뭐 우상향 흐름들이 좀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 여전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너무 갭 상승이 크게 나온 상황에서 따라붙기보다는 뭐 눌리는 구간, 조정 나오는 구간에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요즘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이넥스도 그런 일환에서 움직이고 있고 눌림이 있다면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대금 7위에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닝쇼크도 이런 어닝쇼크가 없었어요. 네.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오늘 신저가 기록을 했죠. 아모레퍼시픽 지금 시간외에서는 아주 소폭 오르고는 있는데 시간외에서도 거래가 되는 걸 보니 확실히 투자자들의 뭐 나쁜 관심이든 좋은 관심이든 관심은 조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하한가 가지라는 게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쇼크였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워낙에 큰 기업이었었고 네. 중국의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았고 그런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가 브랜드가 아니라 네. 이 고가 브랜드로 이렇게 계속 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북미향 쪽으로도 이제 계속 공략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눈에 보이는 우리 숫자는 중국향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언제 또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매출 증대가 일어날지 희망은 가질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는 네. 관점으로 본다라면 낙폭 과대에 따른 시간 외에서의 일부 반등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가 거의 4천억 정도 장중에 터졌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투매도 많이 나왔고 또 이걸 저가 매수로 또 받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급락 나온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날에 저점을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않아야지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장중에 24%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고 시간 외에서도 사실 크게 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페24가 실적을 발표했나 봐요. 2분기 영업이익이 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3%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카페24가 지금 5%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 시즌은 실적 시즌이에요. 잘 나오면 잘 가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69억 이러면 뭐 얼마 안 되는 것 네. 같지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카페24는 적자 기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와의 어떤 이커머스 시장에 따른 그런 협업을 하면서부터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 폭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네.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의 상승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시가총액이 지금 조금 밸류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네. 관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상승이 나온다라면 일단 너무 큰 비중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일단 뭐 보유자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또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디오가 이제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 손실 471억 원 기록을 했고요. 뭐 자사주 소각 결정이 나왔고 뭐 반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으로 흑자 전환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시간 외 거래에서 디오 현재 7%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역시나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내일장에도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저가를 갱신한 상황에서의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에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 네. 되다 보니까 지금 장 분위기에서 안 좋은 실적은 아무래도 주가에 좀 직격탄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쉽지 않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시간외 거래 상위 좀 보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도 거래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현대약품도 올라와 있고 퀀타메트리스도 올라와 있고 계속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바이오주 어떤 섹터를 조금 더 아까 뭐 CDMO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것 이외에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바이오 섹터 내에 실적이 나오고 괜찮은 기업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파마 리서치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런 장에 신고가를 갔거든요. 네. 뭐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인데 파마 리서치가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걸 눌림으로 생각하고 접근 여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좀 시총이 가벼운 단에서 보자라면 미 대선 관련된 어떤 대마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네. 코로나19가 재확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부족하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뭐 어제는 뭐 엑세스 바이오가 상한가 같고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종목 상한가 가고 하는 식으로 계속 돌리고 키 맞추기를 하면서 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뭐 SD 바이오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수급이 단계적으로 쏠리는 곳에서 이렇게 매매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손이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볼 수도 있겠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봤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장 대비해보죠.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쨌든 뭐 실적 발표한 종목들도 많았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셨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1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좀 네. 게임 섹터입니다. 어. 물론 어제 유메이드가 또 실적에 대해서 좀 적자 흐름도 계속 네. 이어졌고, 물론 아직까지는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게임 섹터 중에 종목들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뭐 넥슨 게임즈나 네. 아니면 시프트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까지 7만 원대는 못 넘고 있긴 하지만은 관심이 많죠. 그죠, 관심이 네. 많은 상황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콘솔 게임이라는 점을 좀 중심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내일 펄어비스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보다는
결국에는 이 콘콜에서 향후의 콘솔에 대한 스케줄이나 향후의 그런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이 아마 좀 부각될 수 있다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오늘 좀 게임 세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제가 이 펄어비스의 IR이 개장 전에 하더라고요. 네. 근데 펄어비스가 개장 전에 IR을 한다? 이거는 약간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사실 실적 컨센서스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영업 적자가 네.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나올 이야기, IR에서 어떤 이야기가 기대가 되길래 이렇게 개장 전에 IR을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앵커님께서 잘 보신 게 저도 이제 펄어비스를 탐방을 가봤고 넥슨 네. 게임즈 네오지 다 가봤는데 실제로 김대일 의장님 자체가 네. 경영인이 아니라 애초에 게임 개발자로서 이제 NHN부터 시작했고 한 게임 만든 대표적인 게임 개발자입니다. 그만큼 게임을 만드는데 완성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물론 게임 지연 이슈가 사실 주가 시장에서는 좋아하지는 않는 분위기는 하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 완성도를 통해서 이쪽 시장을 얼마만큼 개척하냐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시프트업, 넥스 게임즈, 스텔라 브레이드가 한 4월 말쯤에 나왔고 계속 이제 우리나라 K 콘솔 계속 꾸준하게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넥슨 게임즈 퍼스트 디센던트까지 콘솔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생각보다 우리가 이 침투력이 빨리 지금 올라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펄어비스가 이 붉은 사막이 2020년부터 계속 개발을 계속 이제 한 4, 5년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아마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미 1분기 때는 이미 우리 여기 붉은 사막에 대한 개발자는 이미 다 해체했고 그 다음 게임을 위한 도깨비에 이미 다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마케팅 쪽으로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아마 내일쯤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보다는 상반기 이내에 정확한 날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때 펄어비스가 최근에 뭐 지수가 워낙 이제 많이 빠졌을 때 단기적인 바닥을 나올 수 있는 좀 기회이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오늘 이제 시프트업이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면은 네. 아마 다음 차례는 좀 펄어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펄어비스 사실 붉은 사막이라는 단어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계속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 나오냐라는 마케팅적인 측면을 보시고 투자의 포인트를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뭐 종목별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잘 갔던 종목,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들은 잘 갔고 반면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신저가였단 말이죠. 종목별로 너무너무 많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게임주 내에서도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게임주 내에서 옥석 가리기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왜 NC소프트, 크래프톤, 넥슨 게임즈, 네오이즈가 콘솔 게임에 왔냐? 보통 2020년부터 이미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 대표들은 우리나라의 게임 방향성 어느 정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2010년대 모바일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그 당시에 뭐 애니팡도 그렇고 쿠키런 초기 모델도 그만큼 오랜만에 중국 시장에서 듣네요. 굉장히 컸죠. 그런데 중국 게임사들이 텐센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게임 수준이 개발력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중국 외자판호 발급받는다고 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경쟁력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게임 시장 규모가 대략 한 300조 정도가 됩니다. 뭐 네. 구체적으로 따지면 290조인데 그 중에서 90조가 모바일 게임 시장입니다. 그 모바일 게임 90조 시장에서 30조가 중국 시장이고 우리나라가 10조 시장인데 네. 그 30조 시장에서 가장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침투할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콘솔 게임 시장은 대략 한 100조입니다. 그 100조 시장에서 거의 80%가 북미, 유럽, 일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좀 인지를 했던 측면이 있었죠. 물론 충분히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모바일을 만들었고 리니지로서 성공했던 이력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NC소프트 실패했고 크래프톤도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제 넥스 게임즈와 시프트업이 이제 성공한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NC소프트는 제가 봤을 때는 타겟을 좀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게임을 모바일 게임과 똑같은 시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시각입니다. 콘솔 자체는. 그쵸.
그만한 이제 비디오 게임이고 고퀄리티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펄어비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대리 의장님이 그만큼 고퀄리티에 대한 AAA 게임을 만드는데 시간이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작년 3월에 탐방 갔을 때도 사실 올해 6월이 정도 마지노선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1년이 더 미뤄진 거거든요. 그만큼 이미 다 만들어 놨지만은 여기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지연될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 완성도다. 뭐 한간에 얘기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엑스박스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소니 회사들이 와서 게임 보더라도 우리나라 펄어비스 게임 붉은 사막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나중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서로 독점을 계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제일 중요한 시선은 게임스컴입니다. 이번 8월 맞아요. 20일 날 네. 실제적으로 예전에 네오유저 피해 거짓도 마찬가지겠지만 피해 거짓 결국에는 그 게임스컴에서 유저들 그 30분간의 시연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게 호평을 받느냐에 반응이 따라서 얼마큼 오느냐. 예, 그게 사실 게임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것 네. 따라서 주가가 바뀌고 작년에 스로넨 리버티죠. 그 NC 스포츠가 유저 시연 한번 하고 나서 워낙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출시를 2달을 미뤘습니다. 네. 그만큼 아마 8월 20일까지는 이제 1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펄어비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게임스컴이 뭐냐라고 조금만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최대 게임쇼입니다. 8월 2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서 유저들이 직접 게임을 해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넥스린이라든지 크래프톤, 펄어비스, 아마존 게임즈, NC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죠. 또 하이브 IM 같은 경우 오션 드라이브도 함께 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게임스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침투율 같은 것들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크래프톤이랑 넥스게임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1일까지 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넥슨 게임즈는 2분기 실적보다는 이게 퍼스트 디센던트가 3분기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실적이 없나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넥슨 게임즈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지금 월간 매출이 2천억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넥슨 게임즈 23년도 매출이 1,600에서 1,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한 달 만에 그 2천억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밸류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서는 계속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물론 크래프톤도 사실 그동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나 인도 시장이나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만은 물론 이제 실적도 좋겠죠. 이제는 여기서는 크래프톤은 새로운 신작이 얼마만큼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다크앤다크가 이제 그 새로운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은 추후에 또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콘솔 게임도 충분히 기대가 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크래프톤은 작년 3분기 때부터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실적으로 가고 있는 회사는 크래프톤이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네. 막 1매출 30억, 1매출 40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게 하고 있는데도 콘솔 게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대작이 제대로 하나 터졌고 역시 게임은 IP 하나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 한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12일 월요일에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컨센이 1,957억 정도입니다. 실적으로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게임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펄어비스입니다. 이게 이 회사의 장점은 지금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이 회사는 보통 우리가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을 만든 그래픽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언리얼 엔진입니다. 이게 상용화된 게임인데 네. 대신 펄어비스는 자체 게임 엔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굳이 시너지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은 반년에 한 번씩 이게 업데이트나 DLC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에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비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마케팅 비용이죠. 이때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은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게임이지 게임 전문적인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펄어비스가 게임 전문적인 엔진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시장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펄어비스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IR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펴볼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면요.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국내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서 여러 불확실성들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기대하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 같은데 내일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 또 옵션 만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 알리바바닷컴이 한국 파빌리온을 런칭을 합니다. 이 한국 파빌리온 어떤 건지 좀 살펴보면요. 국내 기업 전용 B2B 웹사이트인데요. 기존에 이제 중소기업들 글로벌 B2B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라는 목적으로 론칭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살펴보면 국내 제품들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4년간 34조 원의 수출을 기록해 왔습니다. 수출 확대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 향방이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내일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 살펴보면요. 장 전에 일라이릴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시세를 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산도즈도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알테오젠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서 이 산도즈와 기술 세출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게임 섹터 이야기 나눠봤는데 내일 게임주들 대거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래프톤을 시작으로 해서 펄어비스까지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SM을 시작으로 해서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내일 게임주들은 흐름 어떨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는데 관련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 좀 보니까요. 현재 146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대 강세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선물 시장도 함께 살펴보니까요. 아까도 상승폭을 그래도 지켜나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도 0.7%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우존스가 0.5%, 0.6% 소폭입니다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에 좀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요. 오늘 밤에 또 미국에서 원유 재고도 발표가 됩니다. 일정들 잘 챙겨보시고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